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채소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 채소 20가지를 사서 20일 동안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각 채소를 먹고 1시간 뒤 혈당을 측정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채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채소 20가지를 3그릇에 나눠 담겠습니다. 초록색 그릇에는 혈당을 약간만 올리는 채소, 즉 혈당에 부담이 적은 채소들을 담겠습니다. 노란색 그릇에는 혈당을 적당히 올리는 채소, 즉 괜찮은 채소들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릇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채소들을 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채소 요리 레시피를 여러 가지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의사나 영양사는 아닙니다. 저는 단지 35년 동안 당뇨병과 함께 살아왔고 이 질환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채소 중 하나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피망입니다. 피망은 비타민 C, A가 풍부합니다. 피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칙은 탄수화물이 많을수록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진 피망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8g 들어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죠. 하지만 이 8지의 탄수화물 중에서 이 지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아주 좋죠. 왜냐하면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우리 몸이 식이섬유는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을 때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줘야 합니다. 제가 다진 피망 한 컵에 대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식이섬유를 빼고 나면 순 탄수화물이 약 6g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망의 혈당 지수, 즉 GI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피망의 혈당 지수는 약 30 정도로 이것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제 제가 피망 한 컵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걸 보긴 했어요. 하지만 혈당 상승이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망을 노란 그릇에 넣었습니다. 노란 그릇에 있는 모든 채소들은 한 개의 피망처럼 적당한 양을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혈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인슐린이 꼭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순 탄수화물이 5g을 넘으면 인슐린을 추가로 맞아요. 피망 한 개만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채소에는 항산화제, 식이섬유,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브로콜리는 눈 건강, 신장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질병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우리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브로콜리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6g 밖에 없고 여기서 식이섬유 3g을 빼면 순 탄수화물은 3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1회 제공량당 순 탄수화물이 5g 미만인 채소는 모두 훌륭한 선택이고 브로콜리는 이 기준을 확실히 충족합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브로콜리의 혈당 지수 GI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GI가 55 미만인 음식을 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 기준으로 55 미만이면 괜찮지만 특히 채소의 경우 40 미만이면 더 좋습니다. 생 브로콜리의 혈당 지수는 15입니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우리가 찌거나 삶거나 거의 모든 채소를 조리할 때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익힌 브로콜리는 혈당 지수가 약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익힌 브로콜리가 생 브로콜리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삶은 브로콜리를 한 컵 먹었을 때도 혈당이 아주 조금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초록색 그릇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초록색 그릇에 있는 모든 채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채소들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따로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채소인 감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자는 예를 들어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자주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종류인 러셋 감자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26g, 식이섬유는 겨우 2g 밖에 없습니다. 즉 순탄수화물이 24g입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양이고 러셋 감자의 혈당 지수는 80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삶은 러스티드 감자를 한 접시 먹었을 때 인슐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혈당이 200을 훨씬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자를 빨간 그릇에 넣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감자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고 이건 빨간 그릇에 들어가는 모든 채소에도 해당됩니다. 더 적은 양을 드시고 감자를 초록 그릇 채소와 함께 드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늘고 혈당 상승이 늦춰집니다. 이제 감자로 인한 혈당 급증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혈당 지수가 더 낮은 다른 종류의 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약 50이고 카리스마 감자는 혈당 지수가 53입니다. 이 수치들은 이상적이진 않지만 미국 당뇨병 협회가 권장하는 55 미만에 잘 들어맞는 값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마와 카리스마 감자 모두 일반 감자보다 혈당을 훨씬 천천히 그리고 약간 덜 올렸습니다. 특히 카리스마 감자가 아주 좋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자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입니다. 껍질에 감자 섬유질의 약 절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섬유질은 혈당 급상승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자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감자를 오븐에 굽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굽는 것은 삶는 것보다 감자의 혈당 지수를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삶아서 익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 식혀야 합니다. 식히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저항성 전분은 몸에서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감자를 다시 데워 먹더라도 일반적으로 삶은 감자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가운 감자를 먹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채소, 올리브 오일, 양파, 머스타드, 식초를 넣어서 감자 샐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든 감자 샐러드는 같은 양의 일반 감자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렸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보시다시피 저는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이런 작은 것들을 수년간 연구해왔고 이 채널에서 제 모든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더 체계적이고 개인화된 효과적인 학습법을 찾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혈당 아카데미라는 독점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꾸준히 혈당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관심 등록을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출시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저는 모두가 요리할 때 양파를 쓰는 것 같아요. 제 처남만 빼고요. 그는 양파 알러지예요. 저는 양파를 정말 좋아해요. 요리에 깊은 풍미를 더해주거든요. 하지만 다진 양파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약 15g 들어있고 식이섬유 3g을 빼더라도 순 탄수화물은 12g이 됩니다. 채소치고는 꽤 많은 양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혈당 지수도 살펴봐야 합니다. 생양파의 혈당 지수는 15로 꽤 낮은 편이지만 양파를 익히면 혈당 지수가 약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계선 수치이지만 여전히 미국 당뇨병학회 권장 55 미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구운 양파 한 개를 먹고 혈당을 측정해보니 혈당이 서서히 오르긴 했지만 비교적 작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상은 1시간가량 이어져서 저는 양파를 노란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식사에 양파를 넣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요리에 양파 한두 개만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분당 양도 적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합니다. 다음으로 인기 있는 채소는 오이입니다. 제가 오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삭아삭하고 상큼하면서도 96%가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피부, 소화,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오이를 한 컵 썰어서 먹으면 탄수화물은 4g이고 식이섬유 1g을 빼면 순 탄수화물은 3g이 됩니다. 정말 훌륭하죠? 혈당 지수는 15로 이것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혈당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이 한 개를 다 먹고 혈당을 측정해 봤을 때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배는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초록 그릇에 들어갑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혈당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목록에 올린 채소 중에서 오이가 혈당에 가장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오이가 너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짜지기를 만들어 드세요. 오이를 그릇에 갈아서 소금을 조금 넣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그런 다음 물기를 빼서 대부분의 수분을 제거하세요. 그 다음 그릭 요거트, 마늘, 신선한 딜,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고 모두 잘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이건 정말 건강하고 혈당에도 좋은 반찬이나 간식이에요. 저는 차지키를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아주 상쾌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인기 많은 채소인 토마토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식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고추처럼 과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요리할 때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죠. 이 영상에 토마토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토마토를 씹는 게 아니라 먹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수암 토마토 한 컵엔 탄수화물 7g, 식이섬유 2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순탄수화물은 약 5g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더 달콤한 방울토마토를 선호해 방울토마토는 순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약 8g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토마토가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당 지수는 정보의 출처나 토마토의 숙성도, 조리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세요.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사이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좋은 수치입니다. 토마토가 달콤할수록 혈당 지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덜 달콤할수록 혈당 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토마토가 더 익고 더 가공될수록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혈당을 보세요. 생토마토 한 컵은 제 혈당을 아주 약간만 올렸지만 구운 스위트 체리 토마토 한 컵은 혈당을 훨씬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인슐린을 같이 맞았지만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노란 그릇에 담기로 했습니다. 토마토는 오이만큼 혈당의 부담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감자만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토마토 먹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토마토를 꽤 자주 먹지만 항상 탄수화물을 계산하거나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채소 요리로 피코데 가요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선한 토마토, 양파, 세라노 고추, 그리고 고수를 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라임 주스와 소금을 넣고 모두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샐러드는 바베큐와 아주 잘 어울리지만 익힌 퀴노아나 콩, 옥수수, 아보카도와 섞어서도 다양한 건강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상추, 특히 로메인과 아이스버그 상추에 주목해 봅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알려진 품종입니다. 이 잎채소들은 컵당 탄수화물 1g과 식이섬유 0.5g 밖에 들어있지 않아 순 탄수화물이 매우 적어서 모든 그린볼에 꼭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혈당 지수는 겨우 15로 혈당에 부담이 적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보통 저는 여러 샐러드볼에 상추를 넣지만 테스트할 때는 상추만 따로 몇 번 먹어보면서 혈당이 오르는지 확인했는데 한 번도 혈당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를 그린볼에 넣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는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먹고 인슐린을 맞거나 혈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상추보다 더 좋은 잎채소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제 널리 쓰이는 채소인 당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배운 한 가지 경험칙이 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채소들은 보통 중간에서 높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록색 채소들은 보통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항상 이런 채소를 원합니다.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은 것이죠. 당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근은 한 컵당 총 탄수화물 12g, 식이섬유 4g, 순 탄수화물 8g으로 비교적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당근의 혈당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그리고 익혔는지에 따라 혈당 지수는 15에서 40 사이입니다. 기억하세요. 익히면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당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당근 하나는 제 혈당을 아주 약간만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데치고 오븐에 구워서 3개를 먹었을 때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제 혈당이 거의 180까지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 많은 채소들과 비슷하게 당근을 적당량 먹는 것이 아마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라면 적절한 인슐린 용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린빈입니다. 컵당 탄수화물 7g, 식이섬유 3.5g, 순 탄수화물 3.5g으로 그린빈은 꽤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린빈을 요리해도 혈당 지수는 30으로 낮게 유지되어 혈당에 친화적인 식품입니다. 제가 실험 중에 삶은 그린빈 한 컵을 먹었을 때 혈당이 아주 약하게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빈을 초록 그릇에 넣었습니다. 이 바삭한 음식은 제가 자주 먹는 반찬 중 하나입니다. 메뉴에서 보면 꼭 먹고 이제 다른 인기 반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음식은 채소로도 여겨집니다. 옥수수, 특히 스위트콘입니다. 옥수수를 곡물이나 과일로 볼 수 있지만 이 영상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수수를 채소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옥수수가 많은 요리에 달콤한 아삭함을 더해주긴 하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윗콘 한 컵에는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3g을 빼면 순탄수화물은 24g이 되는데 이건 꽤 많은 양입니다. 이제 스윗콘의 혈당 지수는 52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에 해당하지만 높은 탄수화물 함량과 결합되면 제가 바라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은 수치입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옥수수는 혈당을 빠르고 많이 올린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옥수수 한 그릇을 먹고 인슐린을 맞았는데도 혈당이 약 20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윗콘을 빨간 그릇에 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적은 양을 먹거나 옥수수를 잎채소나 다른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처럼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병 환자라면 식사 전에 인슐린을 15-20분 먼저 주사하는 것이 혈당 상승을 덜하게 해줍니다. 이걸 식전에 인슐린을 미리 주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어떤 채소나 빨간 그릇에 담긴 다른 음식에도 정말 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옥수수가 흰쌀밥, 파스타, 흰빵 같은 다른 반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은 스윗콘 한 그릇보다 혈당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채소, 마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풍미 가득한 식품에는 비타민 C, 비타민 PU, 셀레늄, 망간 그리고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늘 한 쪽에는 약 1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보통 요리 전체에 마늘 몇 쪽만 넣잖아요. 소량의 탄수화물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늘의 평균 혈당 지수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출처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다양합니다. 즉 마늘은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혈당 지수에 대해 가진 문제인데 어떻게 10에서 3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는 여러 출처가 있고 조리 방법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혈당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혈당 지수 정보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출처에서 가져온 것이고 실제로 제가 그 음식을 먹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마늘을 테스트해 봤을 때 혈당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많은 요리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초록색 그릇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인기 채소 완두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완두콩을 정말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가공식품이나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도 식사에 달콤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두콩 한 컵에는 21g의 탄수화물 들어있는데 여기서 식이섬유 7g을 빼면 순 탄수화물은 14g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완두콩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22에서 50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완두콩을 따뜻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서 보통 물에 담가 해동한 다음 물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지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두콩 한 컵을 먹은 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140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두콩은 제 혈당에 옥수수보다는 확실히 더 좋았지만 예를 들어 브로콜리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은 노란 그릇에 들어갑니다. 완두콩을 식단에 자유롭게 넣어도 되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리에서 자주 진미로 여겨지는 채소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컵당 탄수화물 5g, 식이섬유 2g을 제외하면 순 탄수화물 3g으로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인데 혈당 지수는 어떨까요? 아스파라거스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아서 처음 봤을 때 혈당에 아주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아스파라거스 한 컵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스파라거스는 브로콜리나 그린빈과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는 안전하게 초록색 그릇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은 혈당이나 탄수화물 계산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인기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채소도 성생활을 개선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컵당 탄수화물이 단 3g밖에 되지 않아 훌륭한 저탄수화물 선택지입니다. 식이섬유 1.5g을 빼면 순 탄수화물은 단 1.5g만 남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샐러리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아스파라거스처럼 혈당 지수가 15로 혈당에 친화적인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을 때 신선한 샐러리 스틱 2컵을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그 결과를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샐러리가 초록 그릇에 들어가는 건 놀랍지 않아요? 언제 먹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샐러리를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스틱으로 잘라 후무스와 먹는 거예요. 혈당에 좋은 간식이죠. 이제 가을 식재료 호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박 한 컵엔 탄수화물 15지 중 식이섬유 3g을 빼면 순 탄수화물 12지로 꽤 많아요. 게다가 익힌 호박의 혈당 지수는 75로 미국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55 이하보다 훨씬 높아요. 제 기준 50 이하가 가장 좋아서 호박이 혈당에 가장 좋은 채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 호박의 진한 맛을 정말 즐겼어요. 하지만 구운 호박 한 그릇을 먹은 후에 제 혈당이 200이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호박을 빨간 그릇에 넣었습니다. 호박을 좋아하신다면 더 적은 양을 드시고 혈당 지수가 낮은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채소 중 하나인 주키니입니다. 저는 이 주키니를 좋아하는데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키니는 호박만큼 영양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키니는 한 컵당 탄수화물 3.5g, 식이섬유 1g, 즉 순탄수화물 2.5g으로 확실히 매우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글리세믹 지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10도로 정말로 혈당에 부담이 적은 식품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주키니는 혈당이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키니를 초록색 그릇에 넣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식사에 자유롭게 주키니를 넣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닭가슴살, 스틸컷 오트밀, 달걀,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약간의 파르메산 치즈로 만든 주키니 미트볼입니다. 이 요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레시피 영상 링크를 설명란에 남기겠습니다. 이제 인기 채소 콜리플라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콜리플라워는 탄수화물 5g, 식이섬유 2g이 들어있어 저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를 제외하면 컵당 순탄수화물은 3g으로 매우 적습니다. 글리세믹 지수가 15로 매우 낮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직접 테스트해보니 생으로 먹거나 삶은 콜리플라워 모두 브로콜리와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삶은 콜리플라워 한 컵을 먹었을 때 혈당이 아주 조금만 올랐습니다. 생 콜리플라워가 익힌 것보다 혈당에 더 좋았고, 그래서 콜리플라워를 초록색 그릇에 넣었습니다. 콜리플라워를 먹을 때는 혈당이나 탄수화물 계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이제 다른 호박 종류인 버터넛 스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버터넛 스쿼시는 한 컵에 탄수화물이 22g이고 여기서 식이섬유 7g을 빼면 순 탄수화물은 한 컵에 15g입니다. 이건 확실히 탄수화물이 더 많은 채소이지만 버터넛 스쿼시의 혈당 지수는 51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55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스쿼시를 한 접시 먹고 나서 혈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간 그릇에 넣는 겁니다. 버터넛 스쿼시를 좋아하신다면 적당히 드시는 걸 고려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인슐린에 의존하신다면 반드시 탄수화물을 계산하고 필요에 따라 미리 인슐린을 주사하세요. 다음으로 또 다른 인기 있는 채소인 양배추로 넘어가겠습니다. 흰 양배추와 적 양배추는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컵에 탄수화물 4, 지식이섬유 2만 g으로 순 탄수화물은 2만 g입니다. 양배추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적합합니다. 생 양배추의 혈당 지수는 15-4%, 이것이 혈당에 부담이 적은 선택지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양배추를 테스트했을 때는 혈당에 아무런 영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 양배추와 익힌 양배추를 각각 한 컵씩 먹은 후에도 제 혈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초록색 그릇에 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양배추를 익힌 후에도 혈당 테스트에서 다른 영향을 보지 못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양배추를 정말 좋아한다면 sauerkraut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발효된 양배추인 sauerkraut도 일반 양배추처럼 혈당에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양소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매우 인기 있는 잎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모두 한 컵당 약 1g의 탄수화물과 0.5g 미만의 순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서 아주 훌륭한 저탄수화물 선택지입니다. 혈당 지수는 15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이 잎채소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먹든 혈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금치를 한 그릇 가득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채소를 좋아하신다면 꼭 샐러드나 숲, 스튜든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넣어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도 몸도 아주 좋아질 거예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패트리온을 이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고 보너스 콘텐츠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후원자분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온 그룹의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자리가 남아있을 때 가입해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 1대1 코칭 세션을 진행합니다. 저와 대화를 원하시면 영상 설명의 링크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당뇨병에 가장 좋은 채소는 무엇일까요? 톰에 따르면 지금 초록색 그릇에 채소가 많이 있는데 그중 어떤 채소가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채소가 이 초록 그릇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채소를 즐겁게 먹고 실제로 좋아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금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좋아했어요. 식당 메뉴에서 시금치를 볼 때마다 저는 꼭 시금치를 주문합니다. 시금치는 영양이 가득한 반찬이고 밥이나 파스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 채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채소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과일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당뇨병에 가장 좋은 과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안녕.